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남도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1국 2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네. 보면 이제 여성가족 청년국 그리고 청년정책추진단 노인복지과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점에서 이거를 왜 했을까?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이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 도정의 색깔을 좀 김경수 지사 본인만의 색깔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측면이 보여요. 여기 보면 기존에도 보면 사회혁신추진단, 사회적경제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정책홍보보좌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청년정책추진단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인구 용역을 줬거든요. 그리고 2050년 되면 우리 현재 340만인 인구가 90만 명이 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 네. 지금 재판 전국에서 좀 벗어나는 김경수 지사 본인의 약간의 자신감이 비춰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세분화, 전문화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공무원들에게도 이번 조직 개편 큰 변화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한 것 중에 저는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게 네? 경상남도의 장래 인구 추계를 전망을 했거든요. 서울대에 용역을 줬었죠. 네? 예, 거기 보니까 2050년까지는 매년 3만 명씩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2050년부터는 5만 명씩 한 해에 줄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인구가 336만 명인데 2050년 되면 250만 명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다 났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네. 인구 감소 추세가 급박하고 해서 이 범부처적으로 인구 TF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걱정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김경수 지사가 바로 예측하고 걱정했던 그 대목과 오히려 지금 이른바 조직 개편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자, 인구가 줍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도정도 효율화해야겠죠. 도청 조직도. 그런데 지금 도청 공무원 수가 5,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높아졌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매년 인구가 3만 명씩 주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공무원 늘린 셈이 되죠. 근데 이거는 김 지사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면 되지만은 이 공무원을 한번 채용을 하면 더구나 다 정규직입니다. 계속 국민연금까지 갑니다. 네. 이게 경남도 재정에 이제 부담이 되겠죠. 물론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하는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일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구 장래 추계 또 인구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 이거 볼 때 오히려 김 지사가 지난달에 내놓았던 인구 추계의 전망에 비추볼 때 전략적으로 옳지 못한 거꾸로 하는 네.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혁신단, 추진단 이런 게 내놨는데 옥상옥입니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추진단, 혁신단을 하면은 기존에 그리고 더구나 1국이라고 또 국가과를 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정부 조직이라는 게 마구 느리면 좋은 게 아니고요. 또 공무원 느리면 또 규제권을 갖습니다. 네. 작품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그 조정하기도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추진단, 개혁단 이런 것들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도정자문위원이라든가 네. 또 우리 뭐 서울대 용역을 줬듯이 이런 외부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꼭 그 상근 공무원직으로 해서 늘려서 네. 했는가 이것이 오히려 김 지사가 추진하는 도정의 신속한 변화에 오히려 내부의 옥상옥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편 후에는 가시적 성과를 분명히 좀 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되게 애는 많이 쓰셨는데 도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는 손에 와닿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김경수 지사는 지난 예산 전국에서 KTX 서부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제2신항 유치라든지 굵직굵직한 것을 많이 했지만 제로페이가 이게 확산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 없다 이런 네. 면이 있어요. 첫 삽을 빨리 떠서
그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좀 미래의 그 내용을 현실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조직 개편 후에 경남도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시의 특례시에 대한 희망이 점점 활기를 잃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분석 중에는 시민의 낮은 공감대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에 시급한 까닭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원시 특례시 지정 곧 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국회가 지금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 점하고 네. 또 이와 같은 그 비슷한 특례를 바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가 조금 부딪히는 측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례시가 되려면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00만 이상은 특례를 주도록 하는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20대 국회는 적어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총 102건이 발의됐지만 한문을 한자로 고치는 그 한 개 외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 5개월 뒤에는 자동 폐기가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례시가 우리 지방자치법 175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약간의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특례시는 거기에 항을 더해서 10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 권한을 다시 부여하겠다는 하나의 별도의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만은 넘지만 100만이 안 되는 전주나 네. 포항 같은 여기서 우리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네. 논의가 약간 좀 결정도 하지 않고 또 밑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창원시의 속이 타들어갈 법도 한 게 통합 창원시 출범 후에 인센티브로 받고 있던 예산 지원이 내년이면 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뭐 재정 압박이 정말 커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할 때 원래 마산, 창원, 진해 각각 도시로 있는 그 세 도시가 통합할 때 각각 받던 것들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하고 10년간 인센티브로 보통 교부서를 146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합을 하고 나니까 우리 통합의 갈등 비용,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 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각 마련해야 되는 비용이 250억 이상씩 들어요. 10년 동안 받는 금액보다도 드는 돈이 더 많으니까 네.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버렸죠. 그래서 이왕 그 이건 통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아직은 통합의 그 효과를 우리 초기 비용 들어가서 이제 모자르니까 조금 더 특례를 연장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복잡한 정치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점도 특례시 지정이 늦어지는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자, 왜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에 지난 시장 때 이제 광역시 지정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탈감도 있을 테고요. 또 특례시 지정이라는 이게 뭐 시민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뿐 네. 아니라 옆에 50만 이상 도시들도 또 합세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법제가 추진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시가 되면은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그 무슨 세원이 늘어나고 또 우선에 이겁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서 100만 도시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규모는 울산시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울산시의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자치도 없고 이런 거죠. 지금 마산, 창원, 진해는 통합 창원시는 이게 거의 이제 대학에 가는 지금 고3 말입니다. 네. 이 덩치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도시의 수준이. 그런데 인구 1만 2만도 안 되는 군 단위와 똑같은 행정 수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 큰 학생과 다 큰 애한테 자꾸 초등학교 교복을 입히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런 이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딱 2단계로 광역시와 기초 딱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절망감이 큽니다. 이 뭐 잘 되지도 않을 거 아니냐는 게 하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한 10년, 올해가 10년째 되는데 제가 지역에서 근데 마산 하포구 같은 가보면은 이게 통합시가 되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통합 창원시에서 하포구 예산을 많이 쏟아붓기도 했을 텐데 체감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 단위가 이제 광역급처럼 행정 단위가 되는데 실제로 그 하포구라든가 이전에 구 마산시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피지는 그런 행정은 책임 행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청장이 뭐 1년도 안 돼서 교체된다거나 또 구청장이 뭐 퇴임물이 왜 잠깐 와서 간다거나 하니까 이게 책임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또 하포구 차원에서 또 해운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통합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통합해서 잘 되는 것도 없고 네. 오히려 도시 행정은 자꾸 지체되고 꼼꼼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이런 이제 어떤 소외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례시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독일,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이분법이 아닙니다. 뭐 네. 기초, 광역 나눠준 게 아니고 인구 100만 이상이면은 100만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의 경우 100만 도시 되면은 광역시급이 한 80% 정도의 그 권한을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가 이제 5개 구에 이전에 3개 시였던 이런 시민들에게 이 특례시가 되어서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 광역 하나의 그 종합시로 돼 가지고 지금 꼼꼼하지도 못하고 각 그 구 단위로서는 책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 같은 것도 함께 제시해서 특례시가 곧 통합 이후에 행정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또 우리 정치에 걸맞는 재정 자립적을 확보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설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다수의 시민들이 안 될 거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힘이죠. 전주시만 놓고 봐도 네. 전주시 인구가 66만 명인데 100만 특례시 못 들어가잖아요. 50만 이상 100만 그러나 행정 수요가 높은 데는 특례시 같이 끼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35만 명 서명을 받겠다고 그런 아래로부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아래로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과거에 놓고 보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이게 광역시 한다고 행정력 쏟아부었다가 안 됐다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통합 그 최초 통합도 결국은 어떤 단체장의 어떤 입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도끼눈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민들에게 우리가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특례시가 되면 그 재정 지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약 한 1,500억쯤 됩니다. 1,500억이면 네. 우리 창원시 예산이 3조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예산만큼보다 더 큰 것. 예를 들면 우리 해운구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게 120억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특례시를 통해서 재정 확보가 되면 그런 어떤 복지적 수요를 10곳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나아지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네.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무브먼트에 동참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창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창원의 성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특례시를 위한 특급 소통이라 그래가지고 소통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사파동, 가음정동 통장 대상으로 자치분과 특례시에 예해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야가 이 100만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합의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에게 이게 특례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그 최근에 지역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자치구 문제 같은 거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네. 이 헌법 소원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여 동안 헌법재판소가 고민하다가 역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인구가 1, 2만인 그 조그마한 군하고 인구가 100만 이상인 수원시, 창원시 이런 거대 도시가 똑같은 행정자치권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단위의 효율화 문제는 큰 과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의 통합이 그런 미래의 어떤 행정 수요, 행정 단위를 위한 하나의 실험적인 조치였는데 지금 이게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 마산, 진해, 창원의 이 도시 사람들이 각각의 도시에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가 또 이런 장애적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치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떤 이제 시장이 2년이 3기잖아요. 4기잖아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청장한테 좀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청장을 임명할 때 그냥 인사 수요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청의 구민들의 수요를 찾아서
그 의견을 물어서 네. 임기 한 2년을 해주고 잘하면 2+2년을 더 해주게 해서 부족하지만 어떤 그 각 구에 걸맞는 행정과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 특례시가 네. 되면 우리가 예산도 커지고 또 광역시급 규모이기 때문에 광역시급에 걸맞는 어떤 행정,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각 세도시에서 네. 스스로 지금 발전시켜온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행정의 특별한 수요를 다 각각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좀 창의적인 네. 어떤 그 구청장이 직선이 아니지만 구청장이 주민들이 구청장 인사에 충분히 의사를 불어서 구청장이 잘하면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은 네. 구청장도 4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어떤 해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이 특례시 지정과 함께 창원시의 행정이 곳곳에 5개 구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 같은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또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좀 잦아질 텐데 어쩌면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특례시 실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굉장히 필요한 게 당장 주민들에게 이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행정이 어떤 수요에 맞는 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창원에 5개 구가 있는데 이웃 사천시가 인구가 11만 명입니다. 통영이 14만 명이고 네. 근데 우리 창원시의 5개 구 모든 구도 다 사천이나 통영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천시, 통영시가 각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각 구는 그런 자율적 권한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자율적 권한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그러면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창원시 예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특례시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 만약 1,500억 정도가 되면 각 구별로 한 300억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네에 물놀이터를 하나 더 세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몇 개를 더 설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거나 또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도 더 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율적으로 하면서 뭔가 수요 어떤 피부에 와닿는 어떤 행정적인 그 어떤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자, 사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도 이제 수원시의 국회의원, 원래 이제 김진표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수원시가 인구가 124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비례 특례시에 대해서는 뭐 박한수 의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지난 9월 25일 날 이런 우리 창원의 5개 국회의원들과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 출신 5개 국회의원들이 수원시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성남, 그다음에 고양 이런 쪽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100만 인구인 만큼 100만에 걸맞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광역시로 해가지고 경남도라든가 경기도랑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례해서 원래 이제 모든 세금이라는 것도 다 인구 1인당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인두세라는 게 있었던 것인데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 100만 명이면 100만 명에 걸맞는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겠다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50만 도시들까지 끼어들면서 이게 복잡해졌는데 네. 그럼 그것도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서 비례로 그럼 50만에 걸맞는 어떤 배분을 해주고 우리는 100만에 걸맞는 배려를 받고 하면은 현재 그 지방자치법상의 2단계 체제는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분권적인 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법이 통과돼야 창원시 특례시가 실현이 결론을 맺을 텐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좀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특례시, 특히 창원시 특례시의 법안은 정부 제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또 혹시 당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이럴 때 해야 된다는 같이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추진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행정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